수직선과 절대값. 일단 먼저 수직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먼저 아까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드렸었죠. 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길게 그려서 기준이 되는 곳, 바로 0이라고 놓죠. 이걸 보고 우리는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0에서부터 눈금을 그려서 오른쪽으로 눈금을, 그리고 왼쪽으로 눈금을 그려서 각 눈금마다 한 칸 간 곳에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자, 다음에 왼쪽으로 한 칸 갈 때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자, 바로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우리가 정수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정수들은 수직선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지금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바로 양수가 되는 거고요.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이게 바로 음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걸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 절대값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점 있죠? 그 점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어떤 점부터 원점까지 거리. 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값 하면 거리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구하여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떤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요?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거리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거리는요. 세 칸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우리 거리에서 마이너스라고 쓰진 않나요? 그쵸? 자, 우리가 이렇게 뒤로 갔다 그래서 갑자기 그 거리를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 거리는 3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됐죠? 그랬더니 마이너스 3의 절대값. 너무 길어요. 그쵸? 이걸 간단하게 좀 짧게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보세요. 칸막이를 치시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에서 이 기호를 보면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얘기하는 기호입니다. 그러면 이 기호를 보면서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거리가 얼마냐?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물론 다른 말로 해서 5의 절대값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써요? 0부터 5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5. 그렇죠. 자, 그럼 이때 기호로 간단하게 나타내 본다면 5의 절대값은 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알 수 있는 게요. 절대값은 이거 부호를 딱 떼고 숫자만 갖다 쏙 쓰면 되겠구나. 그쵸? 여긴 뭐 플러스라서 부호가 생략이 된 거겠지만 숫자만 갖다 쏙 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의 의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특징을 하나 더 써보도록 할게요. 0의 절대값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0의 절대값. 자,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부터 어떤 특정 함정까지의 거리를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원점부터 0까지 거리 움직였나요? 아니요. 그 자리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0입니다.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건 바로 0이에요. 왜? 원점 그 자리에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수가 있을 때, 자, 이 수를 선생님이 0보다 큰 수라고 한번 주어졌을 때, 0보다 큰 수라고 일단 주어졌을 때 절대값이 3인수, 절대값이 숫자로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값이 3인수로 한번 얘기해 보죠. 절대값이 3이다? 아까 말과 조금 틀려졌어요. 그쵸? 아까는 3의 절대값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절대값이 3인수 어때요? 느낌이 좀 달라졌나요? 같은 말 같은가요? 자, 이게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다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이보영은 예쁘다. 진정하세요. 자, 이보영은 예쁘다. 이 느낌과 이쁜 보영이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확 다르죠. 이보영은 예쁘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쁜 보영이 느낌이 확 달라졌습니다. 부끄러워요. 자, 이런 것처럼 바로 이 절대값이란 말이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3의 절대값이라는 건 0부터 3까지 거리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바로 이런 기호를 얘기하는 거죠.
3입니다. 근데 절대값이 3인수라는 말은요. 거리가 3인수를 찾는 거예요. 아, 거리가 3이다? 거리라는 거는요. 원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거리가 3인 것도 있고요. 뒤로 거리가 3인 것도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값에서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값이 5인수, 거리가 앞으로도 5, 뒤로도 5.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절대값의 이 개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수직선에 그려봤고 거리도 알아봤으니까 수직선을 통해서요. 크기도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리수의 크기 비교, 대소 비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렸던 수직선을 한번 그려본다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1, 2, 3, 4. 이번에는 쌤이 양의 정수 쓸 때 플러스 부를 이제 생략하고 썼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낼 수 있죠.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수는 커집니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는 점점 작아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요. 음의 정수보다는 0이, 0보다는 양의 정수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유리수도 마찬가지겠죠. 음수보단 0이, 0보단 양수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특징적인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음수보다는 0이 크다. 0보다는 양수가 크다. 됐죠? 숫자를 볼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4와 0. 누가 더 큽니까? 숫자 볼 필요도 없이 음수보단 0이 커요. 자, 이 안에 0과 5. 아, 얘는 0이고 얘는 양수고 숫자를 볼 필요도 없이 5가 더 크다. 그쵸? 자,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그렇게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양수 중에서 보세요. 양수는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잖아요. 숫자들을 비교해봐도요. 숫자가 클수록 큽니다. 즉, 절대값이 클수록 큽니다.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큽니다. 됐죠? 자, 양수도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와 8. 우리가 한눈에 봐도 플러스 4 플러스 8. 네, 8이 더 크다라는 건 너무 쉽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간단하다 그랬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음수는요, 절대값이 클수록, 잘 보세요. 절대값이 크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멀수록 어때요? 더 왼쪽에 있죠. 왼쪽으로 갈수록 작다라고 했어요. 그쵸? 따라서 절대값이 클수록 오히려 그 수는 더 작은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양수와는 좀 달랐어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를 비교해라 라고 한다면 절대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6,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 오히려 절대값이 클수록 얘는 더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4가 더 큰 거다. 자, 셋 중에서 유난히 특별하게 좀 다른 건 바로 3번이죠. 그래서 3번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크기 비교하는 것도 일단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크기들을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부등호 사용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자, 크기 비교할 때 사용하는 부등호 사용 방법입니다. 자, 부등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x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x가 a보다 크다. 주인공을 x로 봤을 때요. 크다 한쪽으로 입을 딱 벌려주면 돼요. 그쵸? 자, 이건 x가 a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x는 a 초과다. a보다 크다, a 초과다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쓸까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x는 a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엔 x가 a보다 어때요? 반대쪽으로 입이 벌어졌죠? x는 a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x가 a보다 작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미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x는 a보다, 이거는 어떻게 말할까요? a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의 또 다른 표현은 이하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의 크기를 바로 이런 부등호등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용어들까지 괜찮아요. 초과, 이상, 위만, 뭐 이하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지 않다 내지는 작지 않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작다? 이건 아닙니다. 크지만 않으면 된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크지 않다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라는 말과 같아서 이하와 같은 뜻이에요. 작거나 크지 않다. 이거는 크지 않다라는 말과 같다. 자, 또는 작지 않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작지 않다, 작지만 않으면 된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따라서 그때는 이상과 같은 뜻으로 이거는 작지 않다와 같은 말이다.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작지 않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틀려요.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보는 것이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